자, 요 전에 크로매틱 강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초의 마지막 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도미넌트 세븐스. 도미넌트 세븐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도미넌트. 우리가 이제 도미넌트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도미넌트는 어디로 흘러가는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는 그림으로 따지면 하얀 물감. 그렇죠. 말씀드렸죠. 마이너는 무슨 색깔? 검정 색깔. 그러면 도미넌트라는 색깔은요. 흰색 물감과 검정색 물감을 같이 섞어버린 회색 물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이 도미넌트라는 스케일을 사용하게 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클래식에서는 도미넌트 없이 메이저와 마이너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음악을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재즈의 영향과 현대적으로 넘으면서 현대 음악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색깔들을 우리가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게 도미넌트 모션, 도미넌트 세븐스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 스케일은 음악적으로 놓고 볼 때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요, 요즘의 음악에서는 한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가요를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 음악에는 도미넌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닥 많은 발전을 이룬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다음 어려운 조금 복잡한 이론의 음악을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음악 정도까지 보면 대부분 아주 단순한 진행의 3도 화성, 메이저, 마이너 화성으로만으로도 음악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음악적인 학문적인 깊이도 좀 많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실용음악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출신들 또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 음악을 또 접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외국에 대한 팝송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음악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선 재즈까지. 그래서 그런 음악들은 이 도미넌트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 스케일을 모르고 나서 나는 가요를 부르겠다. 나는 도미넌트를 모르는데 재즈를 연주할 거야. 나는 도미넌트도 모르는데 뭐 현대적인 어떤 음악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메이저 12키, 마이너 12키, 도미넌트도 몇 키? 한 키 아니에요. 12키입니다. 그래서 도미넌트도 똑같이 12키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언젠가 꼭 마스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미넌트 스케일을 조금 12키를 다 해오면 또 우리 선생님들 강의 듣다 토하실 수 있으니까 토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개만 우선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메이저도 제가 2개 알려드렸죠. 마이너도 2개, 도미넌트도 2개. 그래서 이 2개, 6개는 꼭 이렇게 많이 습득을 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플랫 도예요. 시 플랫 도. 어디에 플랫이 붙었습니까? 생각보다는 구조는 단순하죠. 7번째에 붙었다는 얘기죠. 네. 7에 플랫이 붙어요. 무슨 기준? 다 메이저 기준이에요. 자, 마이너도 메이저 기준에서 3, 6, 7에 플랫 붙은 거고, 도미넌트도 메이저 기준에서 7번에 플랫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메이저 12키를 다 연습을 했고 다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도미넌트 연습은 어떻게 될까요? 7번째에만 플랫을 붙이면 되니까 생각보다는 엄청 쉬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도미넌트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도미넌트만 연습할래. 삑. 메이저 연습이 우선 충분히 되고 그 다음 마이너 연습이 되고 그 다음 도미넌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순서세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도미넌트가 마지막 강의, 기초의 마지막 강의로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보다 쉽습니다. 도미넌트, 도레미파솔라 시플랫도 그렇죠. 또 하행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도, 미, 솔, 시 플랫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도미넌트 화성이에요. 도미넌트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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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영어로는 코드톤이라고 한다고 전전 하여튼 초급 쪽에 앞쪽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코드톤. 한국말로는 화성이라고 합니다. 자,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임이에요. 도미넌트라는 색깔 자체가 어디로 자꾸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 꼭 아셔야 돼요. 자, 코드로 한번 써볼까요?
자, 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C는 당연히 올 것이고, 그럼 뒤에 나오는 게 어떤 네임이 붙을 것이냐. 메이저도 아니고 마이너도 아니고 우리의 행운의 숫자 7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도미넌트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자, C7이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 시플랫도 C 도미넌트 세븐스 스케일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미넌트 같은 경우는 화성까지 다 묶어서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한번 뚝 잘라서 다시 우선은 우리가 한번 악기로 한번 불어보고 그 밑에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악기 드시고요. 항상 악기 들으실 때는 제가 뭘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세요. 네. 요즘에 또 지금 이걸 보실 계절이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장마철이거나 습기가 많은 여름이나 이럴 때는 악기가 잘 붙어요. 담보 쪽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체크 한번 하셔서 다 띄시고 그리고 악기를 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삑살이 나거나 이상한 음정 나옵니다. 자, 한번 불어볼까요, 우리? 네. 1번부터 14번 마디까지 논스톱으로 천천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화성 둘, 셋, 넷. 네, 쉽죠? 네,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템포를 조금만 올려볼까요, 우리가? 네. 따라라라 원, 투, 원, 투, 쓰리, 포. 자,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도미넌트는 한 옥타브만 불면 되나요? 자, 그런 질문을 설마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혹시나 네,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한 옥타브만 하시면 안 되죠. 어디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끝까지 공통된 음정. 무슨 음정? 파까지는 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악보는 제가 지금 편의상에 의해서 한 옥타브만 그려놨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끝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럼 끝까지도 한번 가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오선지를 그리면서 이 음정이 그대로 두 옥타브 올라가고 난 다음에 파까지 간다. 자, 그러면 C 메이저인데 똑같은 C 플랫 하나만 붙여서 끝까지 가면 되겠네요. 자, 생각보다 이것도 역시 쉬워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파부터 C의 플랫 하나만 붙여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내려와 볼까요? 둘, 하나, 둘, 셋, 넷. 네, 잘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5번까지가 C 도미넌트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2개 중에 이제 1개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1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2개를 예제 들여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2키 연습을 꼭 나중에 다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2개도 안 되는데 12키 다른 거 막 플랫 3개 붙고 4개 붙고 샵 3개, 4개 붙은 걸 욕심을 내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는 거 갈게요.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뭐라고 음정을 써야 될까요? F. 자, 요 전전부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C하고 F는 계속 나옵니다. F예요. 그럼 얘는 숫자가 뭐가 붙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메이저도 아니고 마이너도 아니고 7이 붙어야 돼요. F7, F 도미넌트 세븐스. F 도미넌트 세븐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 솔, 라, 시 플랫, 도, 레, 미 플랫, 파.
그렇죠. 1번 F 메이저 입장에서 보면 얘가 1번, 2번, 3번 음정이고 4번 음정. 그렇죠. 5음. 여기 당연히 C 플랫이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5번, 6번, 7번의 플랫이다. 요것 때문에 얘는 F7이 되는 거예요. 자, C에 플랫이 붙는 건 당연한 위치고, 왜냐면 오음이 와야 되니까. 당연한 위치고 7번에 플랫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F7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껏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요것도 천천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가 잘 안 나오더라도 악보를 잘 보셔야 되니까요. 전 반만 나와도 이해하세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메이저하고는 색깔이 여기까지는 비슷하고 요 뒤에는 약간 좀 마이너적인 성향이 있죠. 그래서 도미넌트 스케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여기 앞쪽은 메이저 성향을 띠고 있어요. 예. 그리고 뒤쪽이 약간 마이너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색의 색깔이 나온다는 게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미넌트 그러면 스케일로 이루어진 음악은 없습니까? 라고 또 이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미넌트로만 만들어진 음악들은 현대 음악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모던 재즈나 아니면 퓨전 재즈나 펑키한 음악들, 펑키한 이제 재즈라는 이름이 붙는 음악에서는 도미넌트로만 만들어진 음악이 많은데, 이제 가요나 동요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귀에 조금 약간 어렵게 들리는 거를 그 대중적인 귀를 가지신 분들은 그걸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도미넌트로만 가요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만든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다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션이기 때문에 뭐 C 다음에 뭐가 나올 때 어떤 도미넌트 7의 코드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이상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C7 써 있는데 저거 C 메이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걸 불어버리시면 틀린다는 얘기죠. 저런 코드가 나왔을 때는 도미넌트의 스케일을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셔야지 음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악기 처음에 포지션부터 제가 이제 피스 무는 거 해서 여기 이제 도미넌트 스케일까지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을 해오셨다면 여기까지 큰 무리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2번 들으시면 되고요. 2번도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10번. 아까 말씀드렸죠? 음악 연습은 기본 100번이라는 거. 사실 100번도 작아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런 어떤 좀 열정을 가지시고 뭔가 배우겠다는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꼭 음악은 보답을 합니다. 그걸 믿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즐겁게 앞으로 계속 음악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저희 중급 강의나 고급 강의에서는 곡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애드립도 좀 보여드릴 거고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강의가 그때 이제 중급 강의를 잘 들으시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잘 준비해 놓으시고 연습 많이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